안녕하세요. 충남 여성가족연구원 원장 조양순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2021년 성과를 영상으로 남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저희 연구원에서는 기본과제 8건과 정책과제 10건을 연구했으나 모두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 바람개비를 돌릴 수 없을 때 우리는 모두 자연스럽게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바람이 없는 날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이지요. 여러분, 저희 원에서 진행한 연구 보시면서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늘 충청남도와 여성가족연구원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한 이무연 연구원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인 가구 변화의 추이를 분석하고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과 차이, 그리고 각각의 정책 수요를 도출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본 연구는 실태조사를 통해 특성과 정책 수요를 도출하였고요. 사회지표 조사 분석 결과 분석을 통해 다인 가구와 1인 가구의 비교, 국내외 해외 사례 분석을 했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 연령 지역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간담회, 정책 발굴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충남의 1인 가구는 가장 비중이 높은 가구의 형태로서 전국 평균치 30.3%를 상회하는 약 33%입니다. 남성의 경우 30대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70대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천, 부여, 청양 등 대표적인 고령화 지역에서 1인 가구의 여성 1인 가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요. 서산, 아산, 당진 등 서북부 지역에서는 남성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주요 연구 결과들 중 몇 가지만 간략하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충남 지역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다인 가구에 비해서 많이 낮았으며 행복감도 떨어지고 우울감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에 응답한 전체 1인 가구 중 13%는 매일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매일 느낀다는 비율이 남성 6.2%보다 훨씬 높은 19.9%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남성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비율이 24.3%로 여성 1인 가구의 15.3%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전체 1인 가구 중 59.2%가 혼자 산다는 이유로 차별과 무시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혜택으로부터 배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주변의 시선 등으로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차별과 무시의 경험의 발생 빈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습니다. 1인 가구의 거주지에 대한 불만족 이유를 보시면 남성의 경우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불만족 이유로 밝혀졌고요. 여성은 거주지의 치안 문제 등을 가장 큰 불만족 이유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충남의 1인 가구는 대체로 다인 가구에 비해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자신의 귀속계층을 하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고요. 다인 가구의 경우 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성별 차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 경제적 지위에서 기속계층 하로 인식하는 여성 가구의 비율이 64.1%로서 남성 가구 48.4%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 밖에도 1인 가구의 다양한 특성들과 많은 정책 수요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년, 중장년, 노인 등 각 연령대 1인 가구의 특성과 정책 수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청년의 경우 특히 주거, 일자리 문제의 통합적인 해결을 요구했고요. 관련 정책 발굴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았습니다. 중장년은 부모 돌봄의 책임에 대한 높은 부담으로 자기 돌봄의 여유가 없었고요. 본인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습니다. 노인의 경우에 이웃들과의 친밀한
교류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며 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남성 1인 가구와 여성 1인 가구의 대표적인 차이들을 좀 보시면 남성의 경우 고립감 해소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었고 여성들의 경우 우울감 등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 대한 정책 욕구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원하는 가구 형태에 대한 질문에서 남성 1인 가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반면 여성 1인 가구는 지금처럼 그대로 1인 가구로 살고 싶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성별로 1인 가구 삶의 유지와 향후 전망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여성들의 경우 누군가와 함께 살 경우에 가사 분담, 그리고 임신, 출산, 양육, 돌봄의 부담과 본인의 사회생활의 어떤 양립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도내 1인 가구의 생활 특성, 주거와 안전, 건강, 여가와 사회적 관계,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정책적 고려는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통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기본계획의 비전은 다양한 삶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충남입니다. 이를 위해 4대 전략으로는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주거복지 및 안전한 환경 조성, 건강 증진 및 돌봄 지원, 사회적 관계망 강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각의 추진 과제 16개와 46개의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정책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대표 추진 과제는 지원 포탈 운영, 1인 가구 지원센터 건립이며 주거복지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 지원, 그리고 안전지표 발굴, 치안 거버넌스의 구성, 1인 가구 스스로의 안정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들이며 건강증진 및 돌봄을 위해서 자기돌봄 사업 및 고독사 예방 사업,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등을,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강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 발굴 및 연계, 정책 참여 확대, 사회적 인식의 개선 사업 등을 발굴하고 관련 세부 과제들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충남의 1인 가구는 그 취약성이 해소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며 나아가 충청남도의 지역사회는 1인 가구에 대한 포용성 제고를 통해 다양한 삶의 공존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복남입니다. 충남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생활 실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대상은 다문화가족 국내 출생 자녀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해당 연령의 청소년입니다. 조사 방법은 부모님의 동의를 구한 후에 자녀의 모바일 번호를 수집한 후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자녀의 일반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정, 학교, 사회생활, 정서, 건강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진행되었고 15개 시군에 거주하는 58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특성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성별의 경우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급별 참여자의 경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많이 참여하였으며 읍면 지역보다는 동지역 학생들이 덜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 영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80.2%가 외국 출신 부모님 나라의 언어를 잘 사용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외국 출신 부모님 나라의 말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평일 방과 후에 성인 보호자 없이 혼자 혹은 형제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를 물어보았는데요. 응답자의
16.6%가 거의 매일 혼자 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안의 경제적 사정으로 얼마나 돈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80%가 넘는 자녀들이 돈 걱정을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학교 성적이나 경제적인 형편,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자녀들이 느끼는 학교 성적이라든가 공부, 가정 형편 관련하여 어느 정도 나빠졌는지 질문을 하였었는데요. 대부분의 항목에서 나쁜 것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생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 성적 수준의 경우 보통의 응답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우수함이 못함보다는 응답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못한다는 응답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녀들의 학업 부담감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회생활 영역입니다. 학생들이 요즘 느끼는 주요 고민사항과 관련된 그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나 성적, 진로 진학 관련, 그리고 이제 건강 관련되는, 외모 건강 관련되는 고민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물어보았을 때 중고등 학년기 자녀 대상으로 질문을 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3.1%, 그러나 고등학생 경우는 35.4%가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서 건강 영역입니다. 응답자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0.2%가 최근 2주 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것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렇게 숙제나 시험, 그리고 아니면 입시, 취업 관련된 부담이나 그 외에 이제 외모, 체중과 관련되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청소년, 청년 관련되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자살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는데요. 응답자의 약 7.5%가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살을 계획하거나 시도해 본 적이 있는 경우도 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4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문화 가족 자녀의 방임 학대 예방 확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습 지원 확대와 진로 진학 확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다문화 가족 자녀의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증진과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 행태 개선과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